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고래 덕천입니다. 오늘 얘네들 치워놔야 또 죽는가 보죠. 진짜 해마다 반복되는 이 짓 다. 외부로 전라북도 장수만 아니면 벌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외부로 나가도 결과적으로 제가 월동을 하러 장수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년에도 또 이럴 건데, 이쯤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하려다가 월동 외부 포장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쌀쌀해졌어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온도를 쓸어내고, 외부 포장은 내부 포장은 틀리죠. 내부 포장도 간단하지만 외부 포장도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 참 겁나네. 이게 다 벌이 벌. 얘네들 치워야 언제까지 죽어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치워야지. 어제 우리 성주의 김성호 볼쟁이님 모셨다 가셨거든요. 성주의 김성호 볼쟁이님 모셨다 가셨는데 깜짝 놀라고 가셨습니다. 내년에 이 상태면 내년에 벌 못 걷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쪽에도 그쪽인가 정확하게는 안 여쭤봤는데 사과 키우는 과수원에 지금도 약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전라북도 장수만 그런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전라북도 장수 이것들이 유독 심하다는 거지, 불법 농약 살포가. 이게 우리 김종호 볼쟁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데도 농약을 하고 있대요. 이 추운 이때. 와, 진짜 죽인 죽여. 너무 많다. 여보세요. 이게 문제가 장수 농약사과 농법을 이제 다른 데서 따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수에서 이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을 하다 보니까 사과 깨끗한 걸로 전국에서 1위를 4년 동안 했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과 농사 짓던 사람들도 그 1등이 뭔지 그 1등 하려고 장수 농약농법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 심각한 상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엔가도 방향이 됐다고 그러죠. 산모의 태아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래서 신생아들이
자폐증이나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 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벌만 죽지만 이제 곧 모든 자들이 병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불법 농약 때문에. 불법 농약,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 전라북도 장수의 상징이죠. 불법 유명한 전라북도.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 유명한 전라북도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살리려고 해보세요. 이거 이 밑에 봐. 이거 다시 살리려고 해봐요. 미쳐버리지. 근데 이게 이제는 각골의 덕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각골의 덕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차피 9년 동안 알린다고 했으니까 9년 동안 알리고 끝날 거니까. 예. 우리는 이걸 포기라고 하죠. 포기를 한 상태니까. 어차피 뱉은 말은 있으니까. 장수 농약사를 9년 동안 알린다고 했으니까 그 짓은 해야 되겠고. 이 밑에 진짜. 드러내기로 싫다. 이게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농약사관농법에 당하면 조치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 전멸이거든. 뭘 잘못하면 거의 전멸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소비를 빼내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벌을 건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 짓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냥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 아직도 장수 농약사를 두둔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지. 안 돼. 얼었다. 아이고, 꽁꽁 얼어버렸다. 오늘 외부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다 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죽어 나오는 건 죽어 나오는 거고, 계속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내 아내들도 조용해지죠. 조용해졌으니까 이제 외부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외부 포장의 끝인데요. 지금 다 얼었습니다. 얼었기 때문에 잘 안 펴지고, 그래서 내일 열이 받으면 얘네들이 펴질 거예요. 포장이 햇빛을 받고 하면 포장이 펴질 건데, 포장 펴지고 나면 다시 당겨서 재정비하면 되고요. 일단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자, 주의할 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문이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소문이 맡기면 안 됩니다. 소문은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단도리를 다 안 끝냈습니다. 왜냐면 이 포장이 얼어 있고 안에 지금 개포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못 끝내는 거죠. 자, 벌통의 양 사이드에는 우리가 보온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안 메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막 지푸랑 놓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앞쪽과 뒤쪽에는 보온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끼울 때, 자, 철사가 흘렁흘렁하면 양쪽 끝을 오그려 주세요.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오그려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철사를 끼울 때 한 통당 2개씩 끼워줍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그려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바람이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보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벌통이 빠른 시간에 식죠. 그러니까 벌통 끝단에 철사를 걸어줍니다. 자, 저는 이걸 내일 할 거예요. 포장이 다 뻗어지고 나면.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 똑같이 철사를 걸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눌리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래야 보온 효과를 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걸어놔 버리면, 이런 식으로 걸어놔 버리면 다 떠갖고 공기가 다 통해 버립니다. 중앙에 하나 걸어놔도 양쪽 끝 라인에 떠버리죠. 여기가 뜬다는 거죠. 여기가 떠서 바람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끝 라인에 철사를 하나씩 걸어주는 거죠. 앞뒤로. 그래야 공기가, 이런 식으로 걸어야 공기가 앞뒤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받을 수 있어요. 양쪽 끝단에는 보온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앞쪽과 뒤쪽은 붙여줘야 된다. 포장과 보온재를 붙여줘야 그 효과를 보는 거지, 붙여주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러면 끝났죠. 저는 내일 이 포장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노골노골해지면 내일 이 시간쯤 와서 다시 재정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낮에 햇살을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보온재가 녹을 겁니다. 녹아서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씌우겠다는 거죠. 정비를 할 거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앞에 소문 입구에 절대 막히면 안 된다. 이곳이 막히면 끝장입니다. 그 소문 입구는 절대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추워도 소문 입구는 막는 거 아닙니다. 소문 입구는 반드시 띄워라. 그리고 철사는 앞부분 벽면이 보온재가 꾹 눌리게끔 2개씩 걸어준다. 벌통 하나에. 요거 2가지죠. 요거 2가지고, 제가 지금 보온재를 처음에 덮었고, 그 다음에 비가림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보온재를 다시 눌렀죠. 그리고 그 위에 비가림을 노란 포장을 또 했죠. 안에 있는 포장은, 안에 있는 열기가 벌통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열기가 공중으로 뜹니다. 떠서 한꺼번에 밖으로 새어나가면 얘네들도 그만큼 춥겠죠. 그러니까 벌통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라고 최대한 낮춰주는 겁니다. 앞에까지. 그리고 벌통의 뒤쪽은 포장이 반드시 땅바닥에 닿아서 꾹 눌러줘야 돼요.
벌통 뒤쪽은 반드시 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눌러줘야 돼. 이 뒤쪽이 떠버리면 벌통이 냉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반드시 눌러주고 앞쪽은 소문을 절대 가리지 마라. 소문만 안 가리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포장은 안에 열기를 잡아주는 거고, 외부의 포장은 바깥에서 비나 눈에 의해서 습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포장과 밖의 포장은 이겹이 되죠. 이중겹이 돼서 이 사이에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공기층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공기층이 하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기온하고 내부의 벌통 내부에서 올라오는 기온하고 맞닥뜨리는 공기층이 형성돼서 중간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완화작용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포장을 2개 넣는 이유가 이거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외개포라고 있습니다. 참외개포. 참외개포는 원래 지금 씌우는 게 아니죠. 이제 강원도 쪽이나 이렇게 굉장히 추운 쪽은 씌우면 좋죠. 그러나 남쪽이나 중부지방은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 씌우냐? 봄벌 깨울 때 씌우는 겁니다. 봄벌 깨울 때 앞에서 이만큼 요 정도까지 포장이 이렇게 덮이게끔 씌워주는 거죠. 그럼 봄벌 깨우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는 꽃샘추위 또는 바람, 양명조의 강한 찬바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산란할 때 막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길게 늘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가 굉장히 따뜻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참외개포라고 우리가 쓰는 그 개포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봄벌 깨울 때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추운 강원도 쪽은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외부 포장의 중요성은 뭐죠? 외부의 햇빛의 기온이 바로 벌통에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외부의 햇빛이 떴을 때 벌통에 닿으면 벌통에서 열이 발생되고 그 열로 인해서 벌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밥을 파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기온과 내부의 기온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 2겹이 들어가는 이유가 중간에 공기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외부에서 햇빛이 떴을 때 이 포장은 통과해서 안에가 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안에 또 하나의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뚫고 들어갈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건 나무 벌통을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그 나무 벌통에서 최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나무 벌통이 최하급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동 포장은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월동 포장은 대충 해라. 봄벌 깨울 때는 더 따뜻하게, 월동 포장보다 더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미가 새끼를 산란할 때는 앞에까지 내리쳐줘서 밤에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낮에는 살짝 걷어서 벌들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벌들의 노동력을 좀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자 수정은 제가 내일 햇빛이 받고 나면 포장이 노골노골해질 겁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펴지니까 그때 다시 재수정을 할 겁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